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1부에서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더 많은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 다시 한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튜브 실시간 채팅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네.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누시면서 그동안 답답하셨던 거 속 시원하게 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2부에는 종목 진단뿐만 아니라 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저희 히든 카드라고. 맞습니다. 네. 저희 내일장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섹터와 종목을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보는 시간이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지금 뭘 사야 되지?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많이 또 헷갈리실 텐데 네. 히든카드를 통해서 두 분의 추천 종목을 각각 전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도 잠깐 저희 채팅창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할 텐데 저희가 나만 네. 믿고 따라와 이거 따라와. 하잖아요. 네. 시청자님들이 너무 어색해 보인다고 어색하실 그런가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어색하신가요? 저는 굉장히 즐기고 있는데 저 즐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그마님께서 생맥 하나 챙겨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밖에 비도 조금씩 오고 있는데 네. 맥주 한 잔 탁 하시면서 또 좋은 종목들,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면 오늘 진짜 꿀잠 주무실 것 같네요. 한혜경님께서도 2부 출석하셨고요. 벙벙님께서도 2부도 기대 만땅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자, 그 기대를 부응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의 첫 번째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여름이 오면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자, DB 하이텍 매수하신 가격은 69,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 매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자, DB 하이텍이라는 종목은 요즘에 너무나도 핫하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또 엄청나게 올랐죠. 맞아요. 네. 급등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으면서 오늘 83,600원까지 뛰어 올랐었거든요. 물론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기는 해서 과연 요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DB 하이텍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이 시청자님께서도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냐 이게 궁금해요.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수익을 가장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두 분의 전문가님께 각각 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일단 DB 하이텍 보유할까요? 매도를 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매도 의견이죠, 이제. 매도예요? 예. 직전 고점 근처에서 매도. 오늘 매도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요? 아쉬운데 매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전략 매도죠. 전략 전략 매도예요? 매도요? 네, 전략 매도고요. 저는 이 종목 추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추천을 그때 해보드렸는데 뭐 뒤에 좀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파셨어야죠. 그래요? 오늘의 그런 그 파셨어야 타이밍을 늦으셨어요, 지금. 살짝 놓치셨는데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가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의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예, 이제 이 종목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예사가 아마 지주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물적 분할을 추진을 했지 않습니까? 네. 팹립스 회사를 분리를 한다는 쪽인데 그걸 이제 강성부 펀드 쪽에서 주식을 좀 매입을 하면서 약간 경영권을 좀 압박하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서 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좀 확산이 좀 되면서 주가가 급등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권 결국 이제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자체가 경영권 분쟁인데 그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DB 하이텍의 지분 구조가 엄청 취약합니다. 대주주가 DBINC라고 그 회사가 지분 12.4%예요. 그다음에 동부그룹의 김준기 회장 말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지분이 3.6%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타 총 합쳐서 보니까 약 17%밖에 안 돼요. 최대 지주와 관련된 특수 관계인 지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적죠. 근데 예사가 벌써 알짜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거의 한 1조 가까이 영업이익 난 회사니까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7,700억 정도, 단기순이익 5천억 정도 났는데 일단은 주가가 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작년에 이제 주가가 좀 쌌는데 근데 이제 예사가 이제 파운드리 쪽에 주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목관 이유 자체가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가 8인치 파운드리거든요. 8인치 파운드리는 경쟁 자체가 계속 이제 후행하는 쪽이니까 떨어지는 쪽이거든요. 결국은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못 해요. 예. 대주주가 돈이 없기 때문에. DBINC도 돈이 없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증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김준규 회장도 돈이 없을 거고 없어. DBINC도 돈이 없다 보니까 증자를 못 하니까 반도체는 계속 투자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주주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M&A 해야 돼요. M&A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 좀 인수하지 않겠는가 옛날부터 그런 기대를 했었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를 키우기 위해서. 맞아요. 네. 예. 근데 삼성이 관심이 아직까지 없는 것을 봐서는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이제 강성부 펀드가 나섰는데 근데 이제 강성부 펀드가 나서면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자체가 강성부 펀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배구조 개편 관련 저평가 종목들을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오스테 임플란트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강성부 펀드가 건드려가지고 지금 공개 매수가 들어가 있는 회사거든요. 이 종목도 그 얘기가 나오면서 12, 3만 원대 주가가 이제 18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공개 매수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이제 그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예, 올라왔고 만약에 이거 M&A 재료가 노출되면 주가가 급나가거든요. 최근에 이제 같은 비싼 케이스나 있으면은 SM을 보면 알잖아요. SM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버렸잖아요. 네. 재료가 노출돼 버리면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주가가 급락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 회사 현재 적정 주가는 반도체판 올해는 이익이 파운드리 업황 장터에서 안 좋으면서 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반토막이니까 주가가 충분히 가치 이상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 올라갈 확률보다는 어차피 주가는 확률이니까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팔아야 되는데 일단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오늘 팔아야 된다는 이유 자체가 2020년도 1월달에 고점이 작년도 1월달에 고점이 85,000원이지 않습니까? 오늘 당연히 여기서 팔아야죠. 이제 팔고 나와야지 한번. 그래서 저쪽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간 개인만이 샀는데 네. 그래서 내일 올라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를 돌파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 근처에서 무조건 매도하시고 그다음에 주가 약간 오늘 이제 고점을 좀 달았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이 69,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딱 69,000원입니다. 여기서 장대 항목이 나왔으니까 5일 이평선이 좀 내려오겠지만 약간 위에 올라오겠지만 69,000원입니다. 69,000원 이탈한 시점에서도 그 이전에서도 막 수익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도 취약하고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오고요.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고 하시면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매도는 69,000원 선에서 매도를 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김민주 전문가님, 내일 시초가 매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덧붙여 주실 말씀이 또 있을까요? 저는 좀 다른 해석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DBI텍을 추천했던 건 아니고 네. 저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번에 DBI텍이 그 내용을 말했던 거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 돈이 없으니까 물적 분할해가지고 IPO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가칭으로 팹리스 회사를 떼어내겠다. 근데 갑자기 DBI텍에서 물적 분할한 거 5년 이내에 상장 안 시키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돈을 어디서 만들지?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돈 되는 게 DBI텍의 파운드리지 않습니까? 돈 되는 건 놔두고 돈이 좀 안 되는 팹리스를 떼어냈거든요. 주주들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돈 되는 건 놔두고 돈은 안 되는 걸 떼어냈어. 근데 이거 상장도 안 시켜? 그런데 갑자기 DBI텍에서 주주 배당 10%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 당연히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돈 안 되는 거 떼어냈고 거기다가 상장도 안 시키겠다. 그리고 연말 주주 환원책으로 이제 배당 10% 가까이 하겠다. 호재성 이슈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반도체가 주가들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신고가 갱신된 게 HPSP, 한미반도체, ISC 이렇게 신고가 갱신했거든요. 세 종목이. 그러니까 아예 전고점을 완벽하게 갱신했어요. 이 세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주가들이 올라오고 이 세 종목도 마찬가지고 실적들이 1분기 다 안 좋습니다. 지금. DBI텍도 안 좋아요. 근데 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향후의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가 안 좋더라도 전년 동기 기준으로 1분기가 더 안 좋겠죠. 2분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향후에 좋아지는 쪽인데 DBI텍은 향후에 좋아지는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별로고요. 실적이 좋았던 시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8인치만 하고 있는데 대구경 쪽이고요, 거의가.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오히려 삼성전자 첨단공정, 선단공정으로 가겠다는 쪽이고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면 그러니까 네. DBI텍은 앞으로도 좋아질 게 별로 없다.
이 호재성 이슈들이 모두 다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기댈 거는 실적인데 실적도 안 좋으니까 기댈 게 없고요. 내일 7만 5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이 종목은 7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일 7만 5천 원이 만약에 무너진다, 이런 바로 파셔야 되고요. 저는 내일 무너질 공산이 크다고 보는 쪽입니다. 반도체들을 지금 오늘도 제가 공개방송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실적이 나왔을 때 반도체 주가들이 갈까요? 가지 않겠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좀 더 가져가겠다는 전략 내지는 매매 포인트를 할 때 실적을 보면서 반등 트리거를 봐야 되겠죠. 어차피 올해 반도체 실적들은 다 안 좋아요.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얘가 최저 바닥이냐, 이 인식론이 있는 쪽. 근데 DB해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내일 시초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DB 하이텍에 대한 전략을 좀 들어봤고요. 전략 매도입니다. 내일장에서 부지런하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분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두 분 모두 오늘 팔았어야 한다라는 데는 의견이 같았습니다만 세부적인 전략이나 해석은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박준현 운용령님께서는 목표가 85,000원 그리고 손절가 7만 원. 오늘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는 바로 빠져나오는 전략을 체크해 드렸고요.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역시나 내일 바로 팔자, 내일 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참고하셔서 내일 손실 더 키우지 않는 선에서 빠르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실시간 종목 진단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벚꽃 엔딩님께서 주신 종목입니다. 네. 자, 칩셋 미디어 매수가는 23,700원, 비중은 15%십니다. 네, 지금 이제 매수가가 오늘 종가가 22,2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 중이시긴 한데요. 아무래도 좀 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매수를 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또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운영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칩셋 미디어는 그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있는 회사죠. 팹립스 회사고 팹립스 회사 중에서 회사가 이제 치중하고 있는 것 자체는 이제 비디오 IP와 관련된 쪽일 거예요. 이쪽과 관련된 기술력 갖고 있고 이게 설계사들이 상당히 이익률이 높습니다. 회사도 매출액은 많지는 않지만은 영업이익률 한 30%대 가까이 되는 회사니까 또 회사가 또 작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이제 우리나라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정책에 따라 가지고 서서히 이제 일부 종목들의 실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실적이 좀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거든요. 매출액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특히 2021년도부터 영업이익이 50억대 돌아섰고 작년도 70, 올해 이제 90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실적이 따라주는 회사고요. 또 이들 회사들이 부채가 상당히 재무 내용 자체가 안정성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40%밖에 안 되는 회사고, 이 회사의 모회사가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텔레칩스라는 회사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회사인데, 회사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회사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과 관련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칩스 미디어의 지분 35%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텔레칩스는 주가는 안정성이 있죠.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오늘 크게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 종목 상대로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최근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락이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의 교환사채 발행 부분 자체가, 반도체판 자체가 정말 어렵구나. 그걸 아마 인식하게 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쉽게 가지가 않습니다. 빨리 가지가 않아요. 업황 자체도 개인적으로는 주가라든가 바닥을 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역대급의 적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당장 운영 자금이 없어가지고 원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SK 하이닉스가 그 2조 원 규모의 교환 사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투자를 본다 한다면 삼성전자만 투자를 해요. 다른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랜드 회사인 키옥시라는 회사들은 다 작년 대비해서 거의 50% 정도 투자 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이 빠르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앞서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실적이 올해 역성장이지만은 칩셋 미디어 자체는 실적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자체도 최근에 고점까지 올라갔다 밀렸지만은 우상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 갖더라도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종목은 일단은 주가에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 본다면 충분히 20배 정도까지 PER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주가는 높지만은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도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당기 수익이 140억 정도 예상을 하니까
PR 18배, 오늘 이제 주가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마 15배, 16배 정도까지 떨어졌겠네요. 충분히 20배 정도까지 갈 수가 있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개한이 있어 지금 올해 실적보다는 내년도, 내후년도 실적을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장비라든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도 내후년도 정도까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가는 딱 27,000원 나옵니다. 근데 주가 그래서 밀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년도 주당 EPS가 1,300원이에요. 그러면 곱하기 한 20배 정도 한다 하더라도 26,000원, 27,000원이 적정 주가예요. 현재로 봐서는. 반도체 시장도 안 좋고, 네. 시장이 좋고, 업황도 좋으면 25배 정도까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시장 여건을 고려한다 한다면, 그래서 최근에 고점 27,000원 언제라도 밀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지금 고점 25,000원대에서 계속 장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종목 매매 전략은 일단 21평선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21,000원대 정도 매수 가격이 비중이 15%네요. 아마 5% 정도는 추가 매수도 좀 노려볼 만할 것 같고요. 넣으셔가지고 이번에는 25,000원 정도 올라가면 일단은 좀 팔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칩셋미디어 영업이익과 재무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오늘은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가 있으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따라가진 말자 말씀 주셨는데 그래도 좀 5% 정도는 추가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2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주시고 그리고 25,000원대에서 어쨌든 매도를 하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답답한 종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전문가님들 눈에는 대응 전략이 보이거든요. 그 힌트 받아 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고 수익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맞춤형 전략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님이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63,0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라면서 매도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지긋지긋하신 거죠. 정말 이 종목이 올라오는 듯 하면 또 가파르게 내려가고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종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만도에 대한 기업 설명은 간단하게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는 결국은 주가 반등 트리거가 자율주행 모멘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희가 개편하고 첫 프로거든요. 근데 네.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기운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요새 그 시청자들 상담을 받아보면 두려움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심리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2차전지가 잘 가서 좀 따라갔더니 2차전지가 푹 나가고 맞아요. 반도체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따라갔더니 반도체가 푹 나고 심리도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면 결과물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올해 아까 제가 뭐라고 드렸죠? 자율주행이 가장 핫했던 때가 신축년 첫 해 1월이었습니다. 만도 네. 주가를 보시죠. 2021년 1월 1일 89,000원. 그렇죠. 그 뒤로 주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제가 분명히 경고 시그널을 드렸거든요. 자율주행으로 이어지는 매출이 지금 흑자인 데는 결코 별로 없다. 그리고 자율주행은 제도적 개선이 먼저다. 보행자 중심이냐, 운전자 중심이냐.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도 정비는 끝났어요. 지금. 결국은 보행자 중심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손 놓고 운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운전자는 죄가 없는데 이것도 법안 정비가 안 됐었어요. 지금 법안 정비가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율주행 모멘텀이 왔어야 되는데 식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돌이켜보면 어땠습니까? 항상 모멘텀 구간 때는 비이성적인 시세가 나요. 밸류, 실적 다 무시입니다. 오로지 모멘텀만 갖고 가는데 이때는 시세 초입부에 잡던지 아니면 진입을 보류해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은 자율주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모멘텀 단계, 그 다음 재평가 단계를 거칩니다. 그 재평가 단계에서 가장 신박하게 올라간 섹터, 2차 전지. 모멘텀 단계도 좋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냈거든요. 나머지는 다 안 좋았죠. 메타버스, 플레이 투 던, 뭐 다 안 됐어요. 근데 2차 전지만 해냈거든요. 그러면 자율주행은 언제냐? 지금 시장 재평가 단계예요. 5G처럼 실적으로 화답하는 종목들은 몇 개 갔습니다. 5G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HFR 근데 실적으로 화답을 해서 100% 주가 넘게 갔고. 요즘 솔리드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했거든요.
여기서도 그런 이제 재평가 단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만도는 비중이 20%시잖아요. 네. 지금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야죠. 지금 단가 낮추는 거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종목은 수익 안 납니다. 근데 63,000원까지 끌고 가려면 한참 걸리죠. 요즘 심상치 않게 코스피 20위권의 수급을 보게 되면 LG전자, 현대모비스가 간간히 등장을 해요. 근데 내가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원픽을 무엇로 할 것이냐, 이거는 고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빨리 팔고 싶습니까? 뭐 이거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이거보다는요, 단가를 좀 낮추셔가지고 빨리 빠져나오고 싶다면 그게 맞는 전략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신 게 맞고, 손절가 따로 제시 안 하겠습니다.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저라면 10% 정도 추가 매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빠져나온 전략을 갖고 가고 싶다 했으니까, 네. 저는 빠져나오는 단가 목표는 55,000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반등 트릭 한번 쓸 수 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신감 가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너무나도 저도 반갑네요. 이 자율주행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제대로 달려줄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자율주행을 들여다보고 재평가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 HL 만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그래도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하시면서 최종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매주원요. 매지온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5,000원에 20%요. 25,000원에 20%. 예. 자, 혹시 이 종목 언제 사셨어요? 작년에요. 작년에요. 예. 좀 마음고생을 좀 하시다가, 오늘 또 좀 상승을 또 나왔었는데, 예, 이거 단가를 낮춰가야 25,000원이요. 네, 단가를 낮춰서 25,000원이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 비중은 20%고요. 예, 예. 네. 자, 이 종목 좀 오늘 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 이렇게 들어오면서 궁금한 점이 좀 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운영용님, 예. 좀 매지온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반등 나왔는데요. 네. 저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제 오늘 선도 종목들 2차전지가 쉬니까 또 IT 관련 종목들, 반도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니까 네. 이게 순환매 같은 오늘 소외주 종목들 반등이라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일단 매지온의 재료 자체는 아마 유대나필이라는 그런 그 임상 아마 3월 20일 정도에 보게 되게 되면 네. 미국의 임상 3상 허가를 좀 받았다는 그 기사가 좀 떴을 거예요. 떴을 거 유대나필 그 예사가 이제 폰트 치료제라고 환자들 기형으로 태어난 심실이 하나인 사람들 치료하는 그런 그 기술인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임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시장성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매지원 제가 일단 그 예사 그 재무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는 당장 팔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아마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작년도부터 제가 이제 배워야 산다를 얘기했던 건데 이제 예사는 특히 심합니다. 자 보시면 예사 작년도에 363억 원은 적자가 났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 예사 적자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신약개발 당장 신약개발 성공해가지고 기술 로열티가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나. 근데 들어오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신약개발 한다. 보면 제 적자니까. 근데 작년도 363억 적자 났는데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예사가 자본이 이제 262억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예사 어때요? 올해 예사 분명히 200, 300억 무조건 적자 납니다. 확률적으로 90%. 네. 적자 나요, 저는. 그건 난다고 봐요, 거의. 안 날 수가 없어요. 최소한 200억 적자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본 잠식이죠. 자본 잠식입니다. 네. 네.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 작년도에 이제 자본 역할 안 놓은 사람들이 증자를 했는데 예산은 작년도 증자를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262억 그대로요. 자, 올해 적자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면 예사가 이제 적자 나면 시장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니까 적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 예, 주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유상증자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자본을 늘린다든가. 두 가지입니다. 예,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증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규모로 해야 될 거예요, 자금 자체가. 예사 또 임상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 예사는 예사가 퇴출은 안 됩니다. 되진 않아요. 근데 무조건 증자는 해요. 증자,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증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 연말엔 자본 잠식이니까. 네. 올해 연말에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올해 바이오 종목들은 봐서는 안 된다는 이유 자체가 고금리 상태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금리가 엄청 높고 전환사채 발행한다 하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 저금리 상태에서는 거의 만기 보장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이자 비용 없이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요즘 대부분
제약발효 종목들이 전환사채 발행한다 하더라도 만기 보장 수익률이 4% 5% 넘어가요. 그리고 또 자체도 발행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동안 가지고 계셨다는데 올해는 정말 연말까지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매도가 얼마만큼밖에 반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9,000원도 언저리예요. 최근에 2만 원 정도가 잘하면 우리 청년 매수한 가격대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된다. 19,000원, 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에서 아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어떤 뭐 바닥권에서 약간 좀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19,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영님께서 이렇게 연말까지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예,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 19,000원에서 2만 원 언저리에서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마음이 네. 아프지만 좀 잘라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매지온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김효선님께서 두 분 전문가님 성함이 궁금해요라고 하셨는데 박준현 운영형님과 김민준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9시부터 11시까지 두 분의 종목 진단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종목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만나볼게요. 빨간 넥타이 하신 분이 박준현 운영님이고요. 보라색 넥타이 하신 분이 김민준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이 종목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CIS 살펴볼 거고요. 유튜브에서 천사님께서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시는데요. CIS가 오늘 너무 많이 빠져서 걱정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수익 잘 보고 있었거든요. CIS가 또 최근에 급등을 이어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최근에 다시 한번 또 빠지기 시작하면서 특히나 오늘 5% 빠지면서 손실 구간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어떡해요? 뭐 아까 신규 분 네. 이름 물어보셨으니까 이토마토의 메시와 이제 프랑스 음바페를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운영님이시고요. 맞아요. 저는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이름 네. 꼭 기억해 주시고 네. 저희 요새 폼 좋거든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방송 잘 봐주시면 잘 좋은 갑니다. 수익률 거둘 수 있습니다. 네. 확신을 드리고 그다음에 따끔한 충고도 드리겠습니다. CIS 올리신 분인데 이분 공부 더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2차전지 물어봤을 때 2차전지 소재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성장성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희는 2차전지를 논할 때 저는 성장성은 이야기하지 말려고 그래요. 전문가들이나 애널리스트 2차전지 성장성 없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좋다고 이야기하죠. 수주 잔고가 2차전지 전체 통틀어서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수주 잔고가 많습니까? 반도체 한 축을 지금 2차전지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장성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 회귀 현상이라는 것도 있고 과열이다 보면 식혀주는 현상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2차전지가 1년 내내 지금 갔어요. 2차전지 가다가 폐배터리까지 전이되고 리튬 종목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못 찾을까요? 갈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정하고 싶으면 장비 종목을 하라 그랬습니다. 대장주는 PNT로 놓고 하부 종목을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CIS가 전국 공정이에요. 장비는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주 잔고가 아까 1,000조라 그랬죠. 우리 앵커님도 기억나시지만 장비 종목에서 CIS가 최근에 매출 기약이 가장 안 좋습니다. 가장 안 좋은데 최근에 매출 대비 55% 계약했어요. 안 좋은데 55%예요. 다른 데는 몇 프로냐? 다 100% 넘어갑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 윤성 FNC. 여기 신규 상장주라서 관심 없었거든요. 이 따끈따끈합니다. 2022년 11월에 상장했어요. 39,000원에 상장해가지고 주가 13만 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4월이죠. 4개월 만에 주가 400%가 뛰었어요. 여기는 매출액 대비 몇 프로냐? 거의 300%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업이 작년에 과일 가게를 꽃가게를 하는데 10억 매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0억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정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성 FNC가 300% 할 때 다른 기업들 어땠냐? 거의 100%, 200%예요. 그러면 CIS는요. 상대적으로 더딜 수밖에 없죠. 그러면 CIS 주가는 왜 갔냐? 전고체 모멘텀으로 갔어요. 종속회사가 CIS 솔리드라고 있는데 전고체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고체 시장의 모멘텀이 제 생각보다는 조금 빨리 불어왔습니다. 특히 황화물계 이야기가 조금 나오면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이런 쪽 가고 그다음에 이소화학이 전고체로 치고 올라왔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고체 모멘텀은 아직 모멘텀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못 간다고 저는 보는 쪽이고요. 근데 CIS 주가는 조정은 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왜?
안정적인 캐시카우 확보해놨죠. 올해 3월달에 따끈따끈하게 매출액 55% 찍어놨으니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걱정되는 건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30%예요. 그러면 눌려먹을 때 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중 추가는 못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보유하든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시고요. 네. 주가는 제가 봤을 때 13,000원 정도까지는 조정폭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보유하시고 겁내지 마시고 대신 기간 투자를 좀 거의 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기간 투자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예전에 좋았던 18,000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 보유하시고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부침이 없었고 주가가 덜 갔기 때문에 퍼포먼스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 비중만 보유하시되 저는 목표가 18,000원 제시토록 하고요. 따로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걱정하시고 조금 불안하셨을 텐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보유 의견 드렸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잘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시간 주시고 CIS 18,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믿고 쭉 가져가세요. 네, 자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님께서 유튜브에서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박준현 운영형님 팬입니다 말씀 예.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세로닉스를 언급해 주셔서 수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28,100원에 비중은 10%. 네, 세로닉스 매수가 28,100원에 비중 10%시고요. 언제까지 들고 같이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와. 네, 오늘 또 네. 굉장한 신고가도 찍고 지금 윗꼬리 좀 날고 내려왔는데 네, 28,100원 수익을 꽤 굉장히 좀 많이 보고 계십니다. 운영님께서 좀 추천해 주셔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운영님 언제까지 들고 가도 될까요? 덕분에 매수를 잘 했으니까 네. 덕분에 매도도 수익도 네, 챙겨가야죠. 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종목은 제가 집중적으로 네.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맞아요. 이분은 28,000원에 사셨는데 제가 네. 21,000원부터 언급해드렸던 와.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예사가 가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LNF 이 회사 최대 주주입니다. 네. 지분 LNF 지분 14.4%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분석을 해보면 그 회사가 또 세로닉스가 광성 일렉트로닉이라든가 또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세로닉스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약 20% 정도 언저리가 LNF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지주회사 성격입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BM 지분 때문에 간 것도 있지만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간 거고 예산은 네. 비상장 자회사들은 없어요. 다만 에코프로는 이제 BM 내 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5,700억입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자, 앞서 이제 그 LNF 지분 약 20%를 감안하면 LNF가 시가총액이 지금 약 12조 원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분 가치가 2조 4천억입니다. 그리고 LNF가 지금 올해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까지 단기 순이익을 올해 3천억, 그다음에 내년도에 5천억, 그다음에 그 2025년도에 7천억, 이게 약 1조 5천억 이익이 납니다. 전망치로 네. 따지면. 그러면 3년 동안 지분 가치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3천억이에요. 그러면 현재 지분 가치의 20%에 해당되는 2조 4천억과 3천억 정도를 더하면 약 2조 5천억 정도가 2025년도에 세로닉스의 가치입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로닉스가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이니까 주가가 엄청 싸죠. 그러면 이 종목 얼마까지 봐야 되느냐? 아직도 많이 가야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5천억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2조 5천억이니까 지주회사 할인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지주회사 PBR 기준에서 0.5 정도까지 가거든요. 일반적인 지주회사 본다 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지주회사 본다 한다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뭐 이용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거의 한 8만 원,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가 있는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 내일 또 무조건 뜹니다. 뜨는데 이 정도 싸요. 그래서 충분히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강하게 또 개인 세력까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면 좀 더 개인적으로 8만 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 주가를 높여서 좀 가져가시면 될까. 그렇다고 좀 가지고 계신 분들, 보이신 분들 흥분해가지고 따라서 할 건 없어요. 충분히 제가 분석한 내용으로 봐서는 그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 그래서 8만 원 정도까지 좀 가져가 보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려도 봐야겠습니다. 그럼 손절가는 따로 안 잡아도 될까요? 이거 사도 성장주니까 자회사 가치 계속 증가되니까,
그리고 굳이 원단다 오늘 저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가가 41,000원대거든요. 네. 41,00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입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준영 운영형님 팬분, 네, 잘 사셨다고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수도 잘 해줬으니 이제 매도까지 조언을 달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세로닉스 8만원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 8만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오늘 저점 41,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8,000원인데 정말 네. 8만 원, 10만 원 거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그러게요. 좀 부럽다라는 부럽습니다. 말씀도 드리면서 미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로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채팅창에서 우리 누구셨죠? 네. 방울토마토님께서도 김민준 전문가님의 추천주로 또 수익 잘 보셨다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자,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저희만 믿고 따라오시면 정말 맞습니다. 빨간불이 주렁주렁 달릴 겁니다. 잠시 후에 히든카드를 통해서 추천 종목도 전해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 진단도 계속 이어지니까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이어가야겠죠.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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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 매수가랑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한 2, 3년 됐을 거예요. 오래전에 43,350원. 43,350원. 아,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비중 많이 가지고 10%. 계세요? 10%? 10%. 예. 알겠습니다. 저기 박준현 예, 운용형님. 예. 그때 네, 한번 의견-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받았는데 그거를 26,000원인가 얼마 오면은 다시 그 받아라. 뭐라고 이제 다시 해서 단가를 어. 낮추라고 그랬어요. 네네. 25,000원 오는 거 보지도 못했어. 그러셨구나. 그래서 또 이 네. 대응 타이밍을 좀 한번 놓치셔서 지금부터 다시 한번 이 대우조선해양의 전망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네. 나눠봐야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그분이 하셨던 분이 운용형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고 싶으세요? 박준현 운용형님. 빨간 네, 넥타이.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박준현 운용형님의 의견으로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지금 2년 전에, 오래전에 매수를 하셨고, 고점에서 매수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그래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면서 26,000원까지는 잘 올라왔습니다. 자, 대응 타이밍을 한번 놓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예, 자, 예. 운용형님과 직접 다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주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몇 년 전부터. 근데 그때 한참 뭐 몇년 전이겠죠? ATM 올라가고 그럴 때 예, 언제쯤? 한 2년인가. 네, 그렇죠. 예. 예. 2년에도 제가 조선업종은 저는 매매를 안 했던 쪽인데, 이제 조선주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저는 매매하더라도 이제 현대중공업의 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리고 매매하더라도 HSD 조선 중소형 장비 쪽, 그다음에 피팅 업체들 요즘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라든가 그쪽을 좀 보내드리고 있는 쪽인데,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이제 실적은 좋아져요. 턴어라운드는 진행이 좀 돼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작년도 조선주가 갔어야 되는 건데, 작년도 업황도 괜찮았고, 근데 올해는 제가 이제 조선주를 왜 별로 안 좋게 보냐면, 올해는 경기 관련 종목들은 모든 업종이 턴어라운드입니다. 네. 이게 작년도는 조선업종만 턴어라운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철강회사들도 작년 4분기 때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턴어라운드고요. 예? 건설주는 이제 아직 턴어라운드는 좀 있어야 되겠지만은, 화학업종도 롯데케미칼 작년도 대규모 적자 났지 않습니까? 올해 턴어라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의 가치가 떨어져요. 예, 그렇게, 그래서 동등한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동등한 이치면 조선주는 밸류 자체가 싸지가 않거든요. 예, 싸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선생님, 예. 하나하고 어떻게 돼가지고 예. 타 방송에 봤는데 음. 뭐 20일쯤에 분리 어떻게 돼갖고 팔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에서 인수하기로 돼 있죠, 지금 에서요? 예. 예, 인수하게 돼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체크는 이제 안 해봤고요. 결국 업황 자체가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게 대우조선해양은 이제 그 부실 부분 자체가 많이 정리가 됐어요. 또 수지도 좀 잔고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네. 누구 인수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 회사가 경쟁회사가 없으면 예컨대 이 회사가 독자적으로 어느 한 업종에 소속이 돼 있으면 개별적으로 맞아요. 누구 인수 추천에 따라 갈 수가 있는데 네. 업종 대표적인 종목인 현대중공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밸류에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지금 못 가잖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시적 대표적인 턴어라운드인데 현대중공업 이제 내년도 시적에는 PR 15배 되는 수익이고 지금 현대중공업이 이렇잖아요. 지금 바닥권이거든요. 바닥권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이고 대신 대우조선 해양 시가총액이 3조 원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차트로 보면 대우조선 해양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실적 전망치로 따지면 내후년도 기준으로 보면 현대중공업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요. 먼저 이제 부실을 많이 정부에서 탕감해 주면서 많이 클리나 시켜준 것 같아. 그래서 차트 자체도 괜찮아요. 근데 좀 우리 시청자님이 4만 원대 사셨네요. 그럼 3만 원은 넘겠어요? 예,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000원대 정도, 3만 원요? 3만 원은 쉽지 않죠? 예, 일단은 아니 기술적으로. 그러면 팔아야 돼요? 아, 안 팔아야 돼요? 일단 한번 10%인데 28,000원 정도 버시고요. 네. 손실 안 보시려면 이제 시적이 이제 주인도 바뀌고 회사 어느 정도 좀 재무 내용 자체도 많이 비슷한 감에 좋아지고 있으니까 안정성은 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을 좀 줄이려면 아마 23,000원 정도 아래로 내려오면 네. 10% 정도 사세요. 10% 정도 사셔가지고 그냥 비중이 10%니까 그럼 네. 매수 단가가 얼마 정도 떨어지겠어요? 3만 한 5천 원 정도? 3만 네. 아래권이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손실 줄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예. 그러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다고요? 꼭 손에 안 보려고 하지 마세요. 2년, 아니, 2년 전에 손해는 사셨으면, 2년 전에 사셨으면 이미- 종합주가 지수 아마 3,000포인트 사셨죠. 그렇죠? LG전자에서도 많이 손해 봤는데. 야, 다른 거 10% 정도는 손실이 좀 가능하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 팔아도 돼요? 예, 일단은 좀 기다리셨으니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격이 현재로 봐서 28,000원일 것 같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내려오면 10% 정도 좀 낮추셔가지고, 네. 내년도 가게 되면 제가 보기 충분히 3만 3, 4천 원 정도까지 갈 겁니다. 실적이 내년도부터 많이 좋아지니까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진단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 예. 손실 많이 줄여내세요. 많이 아유,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셔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으로 오늘 나만 믿고 따라와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